자, 오늘 배당주 세 번째 시간, 3주차 시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일주일 동안 공부 많이 하셨을까요? 음, 끄덕끄덕, 도리도리, 네. 자, 고개가 안 움직입니다. 네, 고개가 안 움직입니다. 제 수업이 차별화되는 거? 제 수업의 특징은 뭐냐면, 그,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 부분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소통을 하는 데 있어서는요. 일단 배우죠. 일단 배우죠. 수업 시간에 배우죠. 그러면 제가 최소한의 요구사항은 뭐냐면 배운 대로 한번 실행을 해보려고 노력해 보십시오라고 하는 부분인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당부드린 거는 알려드린 것을 놓치지 마세요라는 거죠. 그러니까 듣고 싶은 내용만 골라서 듣거나 내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이해를 해버리거나 그죠? 예. 그런 그 부분을 뛰어넘으셔야지 가장 빠르게 선생님들이 원하는 목표로 가실 수 있다라고를 굉장히 강조를 해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어려워요. 진짜 별거 아닌데, 근데 그것이 가장 핵심이거든요. 모든 노하우의 핵심인데, 그 부분이 정말 어렵죠.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강 참여하는 것도 힘들고요. 그죠? 화면 켜는 것도 힘들고요. 그죠? 예. 뉴스 인증도 그렇게 힘들고, 과제도 힘들고, 예. 어, 힘들어서 못 하시겠으면 그 포기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포기를 하는 겁니다. 아셨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포기를 하는 겁니다. 누가? 예, 하위 90%가 포기하는 겁니다. 상위 10%만 살아남는 거예요, 선생님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예, 어떻게 해서든지 배당금 받고 싶으면 배당금 2천만 원 받아보라고요. 배당금 2천만 원 받아보라고요. 그러면은 그게 어디 쉽습니까? 쉽지 않죠. 그죠? 쉽지 않죠. 뭐 저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배당금이 2천만 원씩 이상 나오기 때문에 펑펑이 놀고 있습니다. 예, 그 선생님들이 원하시는 부분이 그거죠. 일 안 하고 뻥뻥이 놀고 싶은 거죠. 그죠? 예, 그러려면 그거 만들어지는 데까지는 다 갈아 넣으라고 제가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제 슬슬슬슬 갈려져요. 레벨 1, 2, 3까지는 제가 별로 푸시 안 한다라고, 이거 별로 푸시 안 하는 거예요. 네, 푸시 안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왜 그러냐면 본인이 하다가 본인 스스로의 세상에서 합리화를 하면서 타협을 하는 거죠. 뭐 내가 이렇게까지라든가 뭐 이렇게 해봤어라든가 뭐 나 알고 있어라든가 별의별 타협점을 다 찾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중도 하차를 합니다. 예. 그 중도 하차하는 것이 하위 90%예요. 예, 하위 90%입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은 그걸 뛰어넘으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선생님들 목표가 뭐였어요? 대략적으로 처음에 출발하실 때 뭐 한 달에 뭐 300만 원이 나왔으면 좋겠고 뭐 200만 원이 나왔으면 좋겠고 500만 원이 나왔으면 좋겠고 뭐 이러지 않으셨어요? 대략적으로 그죠? 대부분 그런 어떤 목표를 갖고 계셨잖아요. 합해 보세요. 연 2천만 원 넘어요. 그렇지 않아요? 예. 그거 만들어 가려면 해야 할 건 해야죠. 해야 할 건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잊지 마세요. 해야 할 거 꼭 하는 거.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알려드린 거. 여기서의 초점은 포인트는 뭐냐면요. 알려주지 않은 것까지 막 내가 그러니까 알아야지 뭔가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착각 가지지 마세요. 선생님들이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는 알려준 거 혹은 내가 배운 부분도 그것을 써먹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지 내가 뭘 몰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이게 착각이에요. 자꾸 어떤 핑계를 대는 사람들이 뭐 내가 그거 했었었더라면 뭐 알고 있었는데 내가 뭐 안 했어라든가 뭐 자꾸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건 루저들의 변명입니다. 그러니까 배운 거는 반드시 실천을 해보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노력하는 과정에서도 시행착오가 굉장히 많아요. 많아요. 그걸 저는 경험치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우리 주식 공부하는 데 있어서는 실패라는 건 없어요. 두려워할 게 없어요. 그죠? 두려움은 어디서 나오게 해요? 안 해보는 데서 나옵니다. 해보면 두렵지 않아요. 제가 이쪽 레벨에 말씀드렸던가요? 코로나 예방접종 맞을 때? 그죠? 1차 예방접종 맞을 때는, 예, 그거 맞아도 죽을 것 같고, 그거 맞으면 더 아프다 그러고 난리도 아니었었어요. 그죠? 예, 근데 한 번 맞아봤어. 예, 그래도 2차 접종 다 하셨죠? 예, 2차 접종할 때는 그래도 1차보다는 괜찮았죠. 1차 접종할 땐 뭐예요? 타이레놀 미리 사고, 막 아플까봐 약 짓고, 막 별의별 쇼를 다 합니다. 그죠? 2차까지 맞고 나니까 그냥 뭐 예방접종 중에 하나인 거고, 그죠? 지금 또 맞으라 그래도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뭐 독감보다 덜 아파요. 솔직히 독감 주사보다 덜 아프거든요. 자, 그러면 1차에서 왜 그렇게 루머가 돌고 날렸을까요? 두려움인 거죠. 어떤 두려움? 내가 경험해 보지 못한 것에 대한 두려움감입니다. 그러니까 그 두려움 때문에 막 갖은 핑계를 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들은 절대로 거기에 속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옆에서 지켜드린다고 했잖아요. 예. 특별하게 저 몰래 하는 건 저도 모르고 예. 수업 시간에 배운 대로만 잘 따라가시면은요 절대로 위험할 일이 없어요. 손실이 날 일이 없어요. 선생님들 제 메인 계좌에서는요 마이너스인 종목이 한 종목도 없습니다. 한 종목도 없어요. 그런 날이 있어요. 뭐 아무리 내려간다고요? 마이너스 안 나요. 마이너스가 안 납니다. 그런 식으로 제가 하는 방법을 알고 있고 전달을 해드리고 있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라고 열심히 알려드리고 있는데 왜 마이너스가 나요? 그냥 하는 대로 안 해서. 그리고 알려드린 부분을 자기 합리화시키는 거죠.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예, 내가 그러니까 이미 그 고정관념 내려놓으라고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잖아요. 그 부분만 주의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냥 해 나가시면은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레벨 1, 2, 3까지는 누가 살아남는지 보겠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렸죠. 레벨 1, 2, 3까지만 살아남으면 레벨 4부터는 제가 멱살 잡고 갑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끌고 가요. 예. 왜냐하면 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어떤 식으로 뭘 어떻게 하든 간에 신기하게 되게 돼 있어요. 근데 내 주위에는 왜 그렇게 다 주식에 망한 사람들이 있는지, 그죠? 예, 선생님들 주위에 이렇게 다 망했다 하잖아요. 근데 하라는데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그래, 제대로. 하고 싶은 대로만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중간 어디에 계신 거기 때문에 힘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게요? 네. 지난주보다 이번 주 과제 올라오는 게 현저하게 줄었습니다. 현저하게 준 정도가 아니라 제가 잘못 본 게 아니라면 이번 주에 올려주신 거는 우리 저기 정수쌤하고 기재쌤하고 두 분만 과제 올려주신 것 같은데 혹시 제가 놓친 부분 있을까요? 유나쌤 올려주셨어요? 며칠 날에 올려주셨어요? 아, 지금 올리셨군요. 네. 네. 9시 이후에 올린 거는 제가 체크하기가 쉽지 않죠. 네, 오케이. 좋아요. 유나쌤 거까지 세 분 거 체크하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제가 수업 시간에 말씀드리는 부분은 제가 선생님들을 뭐 혼내려고 하겠습니까? 잔소리를 하고 싶어서 하겠습니까? 네, 저 우리 애한테도 잔소리 안 해요. 힘들어서. 네, 그걸 혼내려고 혼내는 게 아니라 그 부분을 내가 놓쳤거나 잘못 이해했거나, 그죠? 예,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콕 집어줘야지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실수를 안 하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냥 넘어가면 똑같이 반복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건 아니고 이건 기고 확실하게 다 다시 한번 언급을 해드리고 언급할 때 예쁘게 말 안 해요. 그죠? 예, 떼찌떼찌 하면서 강하게 언급을 해드려야지 내 속에 남겠죠. 근데 제가 여태까지 이제 5년 동안 이제 많은 분들로 수업을 해보니까 뭐냐면요. 내용은 기억이 안 남아. 떼찌떼찌만 남아. 그래서 나 혼났고 나만 남지 왜 혼났는지가 남지를 않아. 딜레마입니다. 뭐 어쩌겠어요. 어떡하겠어요.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다시 언급해드리고 방향을 잡아드리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은 잘 이겨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죠? 자, 그럼 일단 과제부터 한번 볼까요? 그 제가 이 과제 보기 전에 뉴스 정리하신 거를 피드백을 해 드리려고 봤는데 제 기억으로는 선생님들 거의 다 이거 주식 노트 가져가셨거든요. 받아가셨는데 왜 노트에 안 쓰시고 왜 다 이상한 데 쓰시죠? 지금 유나쌤만 그렇고 유나쌤은 오늘 발송했어요. 예, 추가로 리필 주문하신 거 발송했고 유나쌤 빼고는 전부 다 노트가 아니에요. 다 이상한 데 쓰시거든요. 그 노트 가져가신 걸로 아는데 이제 안 가져가신 분 몇 분 계시기는 하지만 왜 그런지. 그래서 제가 아니요. 제가 꼭 이 노트에 써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아니고요. 이 노트라는 의미를 다시 한번 알려드리는데요. 이건 뭐냐면 지금 보면은 뭐 연습장에 쓰시는 분도 계시고 뭐 이제 뭐 편하신 대로 뭐 기록을 하시는 걸 뭐라 하는 건 아니지만 꼭 목적은 잊지 말아야 되겠죠. why, 그죠? 내가 왜 이걸 적고 앉았는지. 이거는 데이터예요. 데이터. 그래서 선생님들 주식 노트가 이게 바인더 형식으로 돼 있을 거예요. 그죠? 왜 그러냐 하면 이 바인더가 분철이 돼요. 점점 쌓여간단 말이죠. 그래서 뉴스는 뉴스끼리, 그 다음에 종목 부분은 종목끼리. 선생님들 노트 보시면은요, 종목에 제일 먼저 뭐가 나오냐면, 또 보여드려야지. 또 말로 하면 헷갈린다. 무얼 해가셔야 되는지를 알려드리는 부분인 거예요. 그죠? 지금 이 이제 부분도 보면은요. 자, 이걸 이제 활용법을 쭉 한번 훑어볼게요. 어떻게 되시냐면 나만의 투자 원칙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이 있고 맨 뒤에도 있어요. 맨 뒤에도 이렇게 생긴 거 한 페이지가 하나 있을 거예요. 여기다가는 뭘 정리하면은요. 우리가 맘도니시에서 책을 읽거나 아니면 제가 수업 시간에 명제처럼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제 투자 원칙이면서도 그리고 정말 훌륭하신 그 투자 구루들, 대가들, 거장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어떤 그런 투자 원칙들이에요. 꼭 이 정도는 지켜줘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명제처럼 이제 말씀을 드려요. 이제 좀 있으면 뭐냐면 주식은 내려갈 때 사는 게 아니라 올라갈 때 사는 거다. 이제 이렇게 딱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쭉 적어 놓으시는 거죠. 왜 그걸 적어놔요? 자, 주식은 내려갈 때 사는 게 아니라 올라갈 때 사는 거다. 떨어지는 칼날을 잡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근데요. 100% 떨어질 때 사고요. 올라갈 때 안 사고요. 예, 떨어지는 칼날 잡느라고 정신이 없고요. 100%예요. 한 번도 안 빼고 100%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꼭 지켜야 하는 건데 선생님이 안 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누구나 그렇게 실수를 하는 거. 그리고 이 실수 때문에 수익률이 많이 좌지우지 되는 걸 알기 때문에 이렇게 명제처럼 딱딱 집어드리는 부분들이 있어요.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뭐예요? 주식에는 정답이 없다. 그 정답 찾지 말라고 오늘도 또 얘기 나올 거예요. 정답 찾으려고 자꾸 그러는데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알려드리는 게 저는 간단하게 한 문장으로 짧게 말씀을 드리지만 그 밑에 숨어 있는 거는 내가 뭘 지켜야 되고 뭘 실수했고 뭘 간과했고 이런 부분들이 막 나오겠죠. 그죠? 그런 것들이 막 쓰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여기에 8개 뒤에 것까지 해서 16개지만 이 16개가 아니라 36개도 넘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일단은 적어 놓고요. 자꾸 이제 체크를 해보시다 보면은 내가 이걸 전부 다 어기고 있다라는 거를 본인이 알게 돼요. 그리고 어떤 부분들은 이건 나는 이제 익숙해졌고 이거는 나는 실수 안 할 거야.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삭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게 누적돼 가면서 이게 결국 뭐예요? 이게 제목이 뭐예요? 나만의 투자 원칙이잖아요. 책에서 본 거, 과장들이 얘기한 거, 뭐 제가 얘기한 거 쭉 적어놔 보다 보니까 이건 나랑 맞고 이건 나랑 안 맞고 이거는 쓸만하고 막 이런 게 나오겠죠. 그렇게 추려가면서 결국 살아남는 명제들이 나만의 투자 원칙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저는 이미 그 나만의 투자 원칙이 유연성 부분 뭐 한 20% 빼고는 거의 확고하게 쓰고 있기 때문에 이런 그런 부분들을 딱딱 뭐 케이스 나올 때마다 1초도 안 돼서 딱딱 나오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이 원칙을 지켜줬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를 실수하는 부분들도 제가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정리하면서 스스로 체크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어느 한 페이지도 허투루 이거 지금 적혀져 있는 거 없어요. 없어요. 제가 여태까지 투자한 부분에 노하우가 다 들어있는 거죠. 이 월별 체크리스트도 이게 뭐 할 거냐면요. 이게 뭐냐면 여기 보시면은 이제 경제지표 발표일, 실적 발표일, 배당락일이라고 예를 들어 드린 거고요. 이거 말고도 적힐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뭐 그냥 이제 보라색 배당락일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예를 들어서 선생님들이 이제 정리를 하셨어요. 그러면 10월 달에 배당 날일이 이제 있잖아요. 그러면 JP모건이 10월 6일 날 배당 날일이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은 적어도 10월 5일까지는 10월 6일이 월요일이잖아요. 그러니까 10월 3일까지는 사야 되는 부분인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게 어디 지금 이제 9월 말이잖아요. 이거 배당 날일을 활용하는 방법이 뭐냐면 이거 월별로 나눠 놨잖아요. 그러면은 월 마지막 주에는 그 다음 달에 배당 날일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게 투자의 루틴입니다. 배당주 하는 사람은 그게 너무 당연한 투자 루틴이 되는 부분인 거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기 노트에 보시면은 이렇게 있잖아요. 월별.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얘가 뭐 10월 달이라 그래요. 그러면은 월화수 월화수 목 금요일이 3일이네요. 근데 우리가 이때부터 저거잖아요. 그 이제 저기 추석 연휴잖아요. 그래서 6일 날 배당날 이제 JP모건 배당날이 10월 6일이면 적어도 하루 이틀 전에 사야 되잖아요. 그러면 얘네 다 휴식이잖아요. 그러면은 최소한 10월 3일에 사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아까 제가 보라색이라고 표시를 해 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기다가 보라색으로 JP모건 이렇게 써 놓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이에요? 10월 3일 날까지는 JP모건을 내가 이제 만약에 이걸 내가 배당주로 가져간다라고 했다라고 하면 JP모건을 적어 놓으면은 달력 딱 보면 이거 사야 되는데라고 적혀져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여기에다가 JP모건 배당 낙일 살 것 뭐 이렇게 막 길게 적겠죠. 그죠? 근데 이제 점점점 줄어가지고 색깔로 저는 그냥 구분을 해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또 배당 캘린더 한번 보시면은 또 어디 있어요? 10월 달 거 보시면은 배당 낙일에 보면은 또 뭐가 있나요? 여기 10월 15일 날 FB가 있네요. 그죠? 그러면은 노트에다 어떻게 해요? 10월 15일이면 이제 수요일이네요. 그러면은 이 위에다가 수요일이니까 월요일쯤에 그죠? 15일이 수요일이면 여기 13일쯤 여기다 어떻게 해요? FB 이렇게 정리를 해놓는 거죠. 그래서 뭐다? 배당 낙일 이왕 살 거면 배당 낙일을 놓치면 손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배당 낙일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월 캘린더에다가 표시를 하는 거예요. 이게 월간이에요. 월간입니다. 여기에다가 표시하고 그리고 선생님들 뉴스 듣다 보면 뭐 오늘 뭐 CPI 발표 뭐 이제 PMI 발표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예, 그런 것들을 한번 그 여기 월별 캘린더에다가 표시를 해보세요. 그러면 발표하는 날짜가 정해져 있어요. 그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도 표시를 하게 되는 거고. 이제 10월 달부터는 실적 발표 시작하는데 제일 중요한 행사죠. 실적 발표를 하는데 그 실적 발표도 이제 배울 건데 그 부분도 여기에 기록이 될 거고요.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딱 9월 이제 마지막 주잖아요. 그죠? 예, 우리는 추석이지만 거기는 안 쉽니다. 안 쉽니다. 예, 장 돌아갑니다. 예, 장 계속 쉬지 않고 가기 때문에 이거를 미리 10월 달 걸 표시를 해놔야죠. 근데 이게 루틴이에요. 이거를 1년만 해보세요. 그러면 이거 해놓으면 내년에 이제 내년 갔을 때 올해의 달력을 보면은요 10월 달에 이렇게 적혀져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걔 어디 안 가요. 내년에도 여기 어딘가에 거기 금은쯤이에요. 별로 어디 안 갑니다.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어떻게 돼요? 얘가 이맘때쯤 배당 준다라는 게 머릿속에 쏙 들어가는 거죠. 그죠? 지금 찾아보고 기록하고 해야 되겠지만 제 주 배당주 같은 경우는 언제쯤이 배당 날일이고 언제쯤 배당이 들어오는지를 외워야 합니까? 그거 뭐 이렇게 하도 많이 오래 하다 보니까 알게 되는 부분인 거죠. 거기까지는 적어 보시라고. 그래서 노트를 1년은 써보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그런 거예요. 월간에는 그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고. 지금 뉴스 적으시는 부분도 이제 마찬가지인 거죠. 뉴스 적으시는 부분도 이게 뉴스는 뉴스끼리 정리가 되는 거예요. 뉴스는 뉴스끼리 모아놔지는 거거든요. 나의 이제 데이터가 되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윤나 쌤 거 한번 볼까요? 굉장히 루틴 잘 잡아가시거든요. 꼬박꼬박 그 시간에 꼬박꼬박 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뭐예요? 여백도 보이고 다른 색깔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굉장한 발전이죠. 그죠? 예, 굉장한 발전입니다. 그러면 자, 이슈가 파월이 뭐 해서 이제 뭐 이렇게 이제 수요일이군요. 파월이 뭐라. 예. 그래서 OECD에서 뭐 성장률이 이랬고, 그죠? 그래서 뭐 관세 이렇게 되는 거고, 그죠? 그리고 트럼프 뭐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면은 요거 항상 처음에 와 있는 뭘 잡아야 되냐면
그것의 개념입니다. 자, 다시 한번요. 선생님들이 항상 Y라는 거를 생각할 때에는요. 그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고 그 다음에 왜 그러는 데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선생님들은 아직 밑에 기초 지식 없는 거 모르는 거 되게 많잖아요. 그게 뭔지도 모르고 Y가 나오지는 않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 세계 성장률이 2.9에서 3.1로 올라갔다라고 하면은 이게 뭘 의미하는지가 중요하겠죠. 그죠? 근데 이제 이 초보들이 많이 하는 실수가 뭐냐면요. 이렇게 하면은 이제 어떻게 된다를 미루어 짐작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게 초보들의 실수예요. 근데 진짜 제대로 공부하는 건 뭐냐면 이게 뭐고 이게 왜 이렇게 됐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항상 잊지 마세요. Y를 알면 when이 보입니다. 근데 선생님들은 이게 이렇게 됐으니까 뭔가 미뤄 짐작하려고 자꾸 하는 습관이 있거든요. 뭘 알면서 미뤄 그 실력이 되면은 된다라고 하는 건데 이게 뭔지고 이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무슨 결과를 짐작할 수 있겠어요. 그죠? 우리가 전문가도 아닌데. 그죠? 그러니까 항상 선생님들이 뭔가에 의문점을 갖기 시작할 때에는 뭐다? 이것이 무엇인지 정의가. 그죠? 이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공부를 하시고 찾아보시던 뭐 공부를 하시고 여기 용어 정리 있잖아요. 그죠? 찾아보시고 그다음에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건지에 대해서 의문을 가져보시면 좋아요.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답을 찾으라는 말씀은 안 드려요. 그건 나중 문제예요. 나중 문제인데 지금은 이것이 무엇인지부터가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그죠? 여기서 제조 PMI 지수 이제 발표를 하고 서비스 이제 지수를 발표를 하는데 PMI가 뭐냐는 거죠. 그죠? PMI가 뭔지 서비스업 지수가 뭔지가 나와야지 이 숫자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가 알 수 있겠죠. 그죠? 그냥 이게 PMI 지수 얼마 나왔대, 서비스업 지수 얼마 나왔대. 그래서 뉴스에서 뭐라 하는 거를 적어봤자 소용이 없다고요. 그죠? 그러면 여기다가 PMI가 정확하게 뭔지 이 정도는 그 뭐 막 이렇게 복잡한 거 아니잖아요. 그냥 네이버 용어 사전 치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냥 한번 그 정의, 낱말뜻이라도 한번 찾아보면은 공부하는데 정말 많은 도움이 되겠죠. 자, 포인트는 뭐다? 자꾸 뭐라고 한 것에 대해서 내가 그래서 어떻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미루어 짐작하려고 하는 습관을 버릴 것. 얼토당토 어림도 없어요. 그죠? 그걸 누가 합니까? 그죠? 근데 그걸 하려고 하니까 맨날 깨지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지금 기초 체력을 기르는 이 단계에서 해야 할 거는 그것이 무엇인지가 나오면 나중에 이 숫자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이고 그래서 얘네가 이제 이거 나중에 또 하겠지만 숫자를 보는 게 아니라 흐름을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난번보다 이렇게 이런 흐름 올랐다 내렸다라도 하는지 이렇게 흐름이 됐기 때문에 주식 시장에는 이러한 영향을 미치겠구나라가 나오는 거예요. 그때서야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뭔지를 알아야 될 때.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해 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어 마이크로소프트 되게 어려운 말 많이 나오죠, 여기. 그죠? 이게 뭔 줄 아냐고요. 이게 뭔 줄 아느냐가 중요하겠죠. 정의 자체가 모른다고, 정의 자체를. 그리고 너무 어려워서 막 이해 안 되는 부분도 많거든요. 그거를 이해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이해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그것이 무엇인지 정도. 그죠? 그런 것들을 이제 볼까요? 여기서 뭔가요? 쭉 이렇게 뭐 공부해서 쓰신 것 같은데. 그죠? JP모건에서 연말부터 심각한 경기 둔화가 올 것. 경기 둔화가 오면 어떻게 되는지. 이거 궁금해 하셨잖아요. 그죠? 그 전에 뭐예요? 왜 경기 둔화가 오는 데죠? 왜 경기 둔화가 오는 부분에 대한 Y에 대해 이건 JP모건의 그 의견일 뿐이에요. 애널리스트들의 의견일 뿐이거든요. 자기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이게 답은 아니지. 이거 어떻게 알아요, 지네들이. 그죠? 근데 왜 경기 둔화가 올 거라고 하는지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냥 올 것입니다라고 하진 않아요. 얘가 어떠어떠한 근거, 어떠어떠한 데이터에 의해서 경기 둔화가 올 것이라고 예측을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그러면은 경기 둔화가 오면 어떻게 될 것이냐가 그거보다 먼저 중요한 건 뭐겠어요? 왜 경기 둔화가 온다라고 생각하는지, 무엇을 기준으로 잡는지가. 그래서 내가 그 기준을 봤을 때 타당성이 있고 일리가 있으면은 그럴 수 있겠다라고 같이 가는 거지만 그 지표가 난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그죠? 예,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하면은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거죠. JP모건은 연말부터 경기 둔화가 올 것이라고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또 다른 데는 뭐라 그래요? 연말에는 지금보다 주가가 훨씬 좋을 거다라고 얘기하는 데도 있지 않아요? 그죠? 예, 똑같은 상황인데. 그러니까 자기네가 보고 싶은 보고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표들도 다르고 보고 싶은 부분 또 해석하는 방향도 틀린 거예요. 그래서 누구 하나 제가 뉴스를 듣고 뭐 어떻게 하지 마세요라고 늘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게 진짜가 아니죠. 미래를 예측하는 주식은 미래에 대한 투자거예요. 그죠? 이 미래에 대한 투자에서 그 미래를 아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타당한 어느 정도의 확률을 잡아가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확률은 항상 둔화가 오기도 하고 안 오기도 하고 둘 중에 하나의 그 어떤 그 확률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양쪽 다 존재를 하는 부분인 거죠. 근데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는 그 어떤 판단 기준에 대해서 내가 스스로 판단을 해 보면서 어느 쪽의 확률이 높은 건지를 스스로 기준을 잡는 그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죠? 그 잡아가는 그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 과정을.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왜? 그래서 항상 why. 그래서 어떻게가 아니고요.
Y가 항상 먼저예요. 이거 계속 오래 걸려요. 이거 바꾸는데. 그죠? 그런 식으로 해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정리하셨어요. 심플하게 적었죠. 그죠? 심플하게 적으면서도 내가 관심 있는 부분만 적어 놓은 부분인 거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면은 뭐 이런 것처럼 이렇게 줄줄이 이렇게 이제 적어도 보고 찾아도 보면서 조금 더 관심 있는 부분은 알아가려고 애쓰는 거. 그죠? 예, 그것이 지금 하셔야 할 부분이 되겠습니다. 잘 하셨어요.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데이터로 계속 모아가는 거예요. 이 주간도 나중에 쓰는 법은 이제 나올 거고, 수업 노트는 지금 쓰고 계실 거고, 맘돈시 노트는 맘돈시 때 쓰고 계실 거고, 그죠? 그리고 분철되는 부분이 가장 큰 부분이 이거예요. 노트, 종목 노트거든요. 어느 종목 하나에 대해서 몇 개의 섹터가 들어가냐면은 이 종목 노트 하나 있잖아요. 종목 노트 이 부분하고 신호등 들어갔죠? 그 다음에 이 종목에 대한 히스토리. 이 히스토리는 어떻게 적어요? 아까 보시면은 거기에 뭐 이제 보면 마이크로소프트가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죠? 예, 그런 어떤 중요한 일이 벌어졌을 때는 어떻게 해요? 이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히스토리 부분에, 그죠? 뭐 9월 24일 날 얘네가 무슨 뉴스가 있었다. 그죠? 이런 부분들을 계속 누적해서 적는 거예요. 이게 누적돼야지 실적 발표 나오는 시즌에 그 종목이 잘 갈 수 있을지, 잘 가지 못할지의 윤곽이 나오기 시작해요. 이 스토리가 꽉 채워져야 돼요. 꽉 채워져야 되는 부분인 거고. 그리고 또 만약에 어떤 뉴스가 나왔는데 뭐 급락을 하거나 급등을 하거나 한 경우 있잖아요. 그럼 여기다 쓰는 거예요. 어떤 뉴스가 나왔더니 몇 월 며칠 이런 뉴스 때문에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급등했었다라는 부분들. 주가를 크게 끌어올리거나 주가를 크게 하락시키는 이슈가 뭔지를 적어보시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들은 자꾸 기록할 때 완벽하게 답안을 구한 다음에 여기다가 예쁘게 적으려고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고요. 이거 지었다, 이제 찍찍 그었다가 뭐 지웠다가 다시 동그라미 쳤다가 막 이런 거 엄청 지저분하게 가는 거예요. 이게 이런 뉴스가 계속 또 반복되는 것도 보일 수 있고요. 이게 한 페이지로 안 끝나요. 몇 장씩 갑니다. 히스토리 같은 경우는 열 몇 장씩 가는 게 정상이고요. 계속 누적시키면서. 그래서 아, 얘가 이런 일 때문에 이렇게 하락한 일이 있었구나. 다음에 그 뉴스가 또 나옵니다. 뉴스가 한 번만 나오는 줄 아세요? 주식시장은 역사의 반복이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네, 망도시 책에서도 읽었잖아요. 그죠? 또 일어나요.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그러면 그때 과거에 어땠는지가 예, 충분히 참고할 만하겠죠. 그죠? 예. 그런 부분들이 써지는 거고. 그래서 한 종목에서 히스토리 또 그 종목에 대한 실적 발표. 이제 10월 달부터 실적 발표 나오면은 실적 발표들을 정리를 잘 해야 돼요. 실적 발표는 이 종목을 내가 가져가느냐 마느냐는 중요한 판단 기준이기 때문에 실적 발표까지 들어가죠. 그다음에 그 종목의 매수 노트. 그죠? 그 종목의 매도 노트까지가 한 세트예요. 한 장씩이 아니잖아요. 매수 노트 같은 경우는 수십 장씩 되거든요. 걔를 한 번 사고 말 때 아니잖아요. 그죠? 계속 모아가기도 하고 중간에 팔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매도 노트가 계속 쌓여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 노트 부분들이 가장 많이 분철이 돼요. 그래서 보통 오래 하시는 분들 보면은 A, B, C, D 순서로 가죠. 티커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는 A, B, 여기는 C, D, E 뭐 이렇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러 번, 열 몇 건으로 분철이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 데이터들이 있는 거고요. 그 데이터가 무슨 역할을 하느냐? 얘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선생님들이 이제 그 뭐 예측을 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죠? 예, 그 뭐에 대한 근거가 되는 거죠. 아까 JP모건이 하반기에는 경기가 둔화될 것 같다라고 걔네들이 예측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어떤 데이터를 보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처럼 우리도 이 종목이 이제 더 오를 것이다, 안 오를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어느 정도 예측을 확률을 높여가고 싶어 하잖아요. 그랬을 때에 뭐예요? 내 노트를 펼쳐보는 거예요. 내 노트를. 근데 이거를 그냥 끄적끄적 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차곡차곡. 글씨는 날라가도 괜찮아요. 나만 알아보면 돼. 그죠? 네, 괜찮아요. 그런데 그게 섹션별로 이렇게 모아져 있어야 되는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노트를 적는 이 루틴 연습을 시키는 거예요. 나중에 이거 귀찮아서 안 써요. 그러면 귀찮아서 데이터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다음 달에 얘가 올라갈지 내려갈지 예, 절대 가늠을 할 수가 없죠. 그럼 완전 작두 타야 되는 거죠. 아셨죠?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먼저 보도록 할게요. 오늘 하도 열공을 많이 하셔서 김기재 쌤 마이크 되세요? 네. 네, 질문을 해보십시오. 톡방에 막 이제 고민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자, 질문해보세요. 뭐가 제일 궁금하세요? 우선은 일단은 데이터 알려주신 사이트에 들어가가지고 배당킹, 그다음에 귀족, 그다음에 이제 중간에 헷갈렸던 게 도전자? 그러니까 선생님이 숙제하라는 건 도전자였는데 중간에 또 챔피언을 들어가지고 챔피언을 또 다운받았다가 나중에 다시 또 도전자를 다운받았다가 이제 그러는 과정에서 그 사이트들마다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를 또 막 알게 됐어요. 어떤 차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기준이, 그러니까 지금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예를 들어서 도전자라고 치면은 종목이 어떤 데는 100개고 어떤 데는 뭐 130개 이런 식인 거예요, 뽑은 게. 그렇게까진 차이가 안 나요. 그러니까 제 기억에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건 제가 내가 이제 잘못 찾은 거죠. 뭐 그래서 근데 이제 이게 그 데이터, 이 사이트마다 데이터들이 약간씩은 다를 수 있어요. 앞으로도 볼 데이터들도 다 같진 않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은 계산 방식이나 적용되는 시점에 따라서 약간 다른 건데, 배당 킹이나 이런 배당 챔피언이나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쉽게 자주 변하는 변동폭이 아니에요. 퍼처럼 막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사이트마다 자료가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접근을 잘못했을 거다라고 결론을 내리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리스트를 올린 게 저는 이제 그 슈어 디비던드인가 거기서 다운받은 게 막 차이가 막 딴 거랑 나가지고 일부러 일단 제가 올린 거예요. 혹시 제가 뭘 잘못 찾았나. 근데 그런 게 있었고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말씀하셔야죠. 뭐가 잘못됐는지를 해야 돼. 어디서 이제 수정을 해야 되는지를 알려드리죠. 어쨌든 제가 찾은 목록이 정확한 건지가 질문을 정확하게 해주셔야죠. 어디가 어느 부분인 건지.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네, 배당 킹 그다음에 배당 어치버스 그다음에 네. 아리스토크래츠 그다음에 챔피언 음. 일단 이게 선생님 숙제가 이렇게 네 개가 아니고 그 챔피언은 아닌 거죠. 그것도 제가 아니요. 이제 앞으로 공부하실 때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제가 이제 쭉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제일 하고 싶었던 말이 뭐냐면 이거를 제가 과제를 위한 과제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죠? 뭐예요? 이거를 네 개를 찾던 세 개를 찾던 하나만 찾던 상관없어요. 선생님들이 해보는데 도움이 되는 부분을 알려드린 거죠. 그래서 내가 5개 찾고 싶으면 찾고요. 할 수 있는 데까지 찾아서 해보시면 돼요. 숙제는 이거 찾아보세요가 아니었어요. 그렇죠? 가능한 한 이것도 보고 여기도 사이트 2개 알려드렸잖아요. 다 들어가서 한번 참고해서 배당주를 고르는데 참고하십시오라고 하는 거니까 선생님이 앞으로 하실 때도요. 과제가 이거다라는 게 아니라 제가 그랬죠. 이걸 내가 왜 하는 거지라고 하는 부분을 찾으시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3개 하고 싶으면 하시고 4개 하고 싶으면 하셔도 되는 부분이었어요. 네, 그래서 일단은 다 이제 찾았고 그 걔를 그래서 이제 그 배당표에다가 넣으면서 보니까 배당 이게 그러니까 이제 이 뭐지 피라미드 같은 구조잖아요. 맨 위가 배당 킹 아니요, 그다음에 아니요. 배당 피라미드가 아니에요. 그래요. 음. 예, 그래서 근데 배당 킹인 게 또 배당 귀족에도 들어가 있고 배당 귀족인 게 또 당연하죠. 배당 킹인데 배당 귀족이 뭐겠어요? 배당 귀족의 조건은 S&P 500에 속하면서 25년 이상 준 거죠. 네, 네. 배당 이 S&P 500에 속하면서 50년 준 게 25년에 속하지 않나요? 속하잖아요. 예, 그런데 그런 음. 과정에서 음. 또 당연히 걔가 교집합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또 당연히 교집합이 아니죠. 배당 선생님 킹인데 배당 귀족이 아닐 수 있죠. 그렇더라고요 또. 이제 그렇기도 하고 막 해가지고 이제 완전히 제가 헷갈린 거예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공부하라 그랬죠? 정의부터, 개념부터 가라 그랬죠. 배당 귀족이 무엇이고, 배당 킹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면은 얘네가 교집합 관계가 아니라는 거, 피라미드 관계가 아니라는 것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항상 공부하실 때 앞으로도요, 개념부터 먼저 잡고 가시면 돼요. 아셨죠? 그 네, 부분이 선행이 안 돼서 헷갈리셨다는 걸 제가 느꼈어요. 그 선행이 안 된 거예요. 자, S&P 500 챔피언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자, 배당 귀족은 뭐예요, 선생님들? 배당 귀족은 S&P 500에 속하면서 25년 이상을 준 거예요. 다른 것 유동성도 있지만 일단은 가장 큰 게 배당 챔피언은 뭐예요? 25년 이상 준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배당 귀족이지만 배당 챔피언은 들지만 배당 귀족은 안 될 수 있죠. 25년을 똑같이 줬어도. 그죠? 그리고 이 배당 귀족 같은 경우 이제 보시면 25년 이상 줬잖아요. 줬으니까 당연히 배당 킹이 다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지만 S&P 500에 안 들어갔지만 50년 이상 준 게 있겠죠. 걔네들은 배당 귀족에는 안 들어가면서 배당 킹이 들어가죠. 그죠? 네, 그래서 선생님들이 처음에 공부하실 때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헷갈릴 수 있죠. 그죠? 그럴 때 잘 어떻게 적으셔야 되냐면 이거의 개념부터 적고 정확하게 잡고 들어가시면 조금씩 생각이 정리가 되실 거예요. 그거 없이 이거부터 펼치게 되면은 헷갈리는 거죠.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막 여기도 속하고 막 그죠? 배당 귀족이 아니라 막 배당 킹의 귀족이도 있고 막 이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부분은 되셨죠? 네, 네. 예. 또 궁금한 거. 그래서 이제 제가 응, 이제 막 색깔로 응, 중복되는 걸 막 칠하다가 응. 하여튼 중간에 약간 멘붕이 왔고요. 이제 자, 이것도 그러다가 이렇게 하시면 돼요. 때 공부하는 방법 알려드리면요. 중복되는 거를 색깔로 칠하는 이유가 뭘까요? 예를 이제 들잖아요. 응. 왜냐면 이제 월별로 할당을 하려다 보니까 응. 그게 중복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이제 색깔을 칠해서 이제 빼가면서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다 그거를 월별로 전부 다 할당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전부는 아니죠. 그러니까 배당 기준을 나만의 기준을 세운 다음에 이제 네, 월별로 그쵸. 할당을 해야 되는데 네. 그래서 제가 수업을 또 다시 들었는데 음. 잘 모르겠더라고요. 결론적으로. 그죠? 처음에 헷갈릴 수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알려드린 게 한 줄 한 줄 수업 내용을 천천히 적어 놓고요. 이게 무엇 뜻하는지를 자세하게 생각하면서 천천히 가셔도 괜찮아요. 아셨죠? 배당 전부 다 안 해도 배당킹 하나만 갖고 배당킹이 제 숫자가 적으니까 배당킹 하나만 갖고 내가 배운 거를 그대로 해보면 돼요. 제가 이제 계속 레벨이 올라가면서 공부 오래 하신 분들한테도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은요. 나중에 포트폴리오로 하거나 이제 종목 분석하거나 막 이런 것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럴 때 보면은요. 선생님들이 다 벌려놓고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럴 때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한 종목 꼬개기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 많은 거를 다 처리하려고 하는 그건 욕심이고요. 그럴 필요도 없어요. 그러나 배운 거를 확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귀족이 됐던 뭐가 됐던 간에 딱 하나 있잖아요. 뭐 JP 모건이다 그러면은요. 이 JP 모건 하나를 두고 내가 배운 내용을 하나씩 하나씩 체크를 해 가는 것이 그게 내 실력이 되는 거예요. 그 많은 것들을 쫙 다 자료를 분리해서 하는 거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아셨죠, 선생님들? 앞으로 네. 공부하실 때 괜찮아요. 몇 개만 해도 괜찮아요. 한 종목만 해갖고 오라 그래요. 제가 나중에는 딱 하나만 해갖고 오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막 다 이렇게 넣는다? 그럴 필요가 없이 하나라도 이건 이래서 그렇고, 아, 이건 이러니까 마음에 들고, 이건 이 부분이 좀 아닌 것 같고,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다 해서 그래서 결론은 뭐다? 그래, JP 모건은 괜찮은 배당주로 일단은 분류해야 되겠다라고 결론까지 내버리면 그게 가장 베스트예요. 아셨죠? 그래서 많은 양을 처리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씩, 하나씩 그렇게 하시면 조금 더 쉬워지실 겁니다. 네. 되셨어요? 궁금한 거 다? 네, 일단 됐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해 가시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느꼈어요. 이걸 다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데 그러실 필요 없어요. 한 종목씩만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여기 보면은 배당주 선정 기준은 최소 4달러 이상, 뭐 쿼터 1달러 이상 되게라고 적으셨거든요. 이렇게 적으신 이유가 뭘까요? 아, 제가 이제 월 배당을 나름 뭐 월 300을 배당으로 받겠다 뭐 이렇게 생각할 때 음. 조금씩은 그러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못한 거예요. 배당주 선정 기준을 못 잡겠더라고요, 결론적으로. 제가 여기 근데 이제 딱 네. 하나만 먼저 말씀드리고 또 다른 거 넘어갈 건데요. 요거 다른 분들 기억하세요? 이거 배당금이죠? 채권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아니요, 배당금이죠, 이거 배당금. 네, 네, 배당금. 배당금은 배당주 선전의 기준이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를 엄청 강조했죠. 그 후기도 쓰셨던데요, 다른 분들은. 그거 놓치신 거예요. 주로 배당주 이거 공부 안 한 사람들, 배당주 추천 못하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뭐 하냐면 배당금을 본다니까요. 배당금은 배당주 선정의 요건이 아니다. 1주차에 있었어요. 놓치신 네.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거는 기준이 아니에요. 아셨죠? 그리고 오늘의 숙제는 뭐냐면요. 이게 왜 기준이 안 되는지를 다시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오늘 이제 수업 내용 중에도 있어요. 있으니까 오늘 다시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잘 한번 보시고요. 그죠?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먼슬리면 좋고 쿼터도 오케이. 이유가 뭘까요? 먼, 저는 자꾸 먼슬리면 왜 좋아요? 거꾸로 음, 매월 뭐 예를 들어서 200을 받겠다. 음, 그러면 200이면 뭐 아이템이 10개면 얼마씩을 몇 주를 사야 될까? 자꾸 그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음. 먼저 거를 먼저 할당을 해야겠다. 막 이런 생각이 제가 들었던 것 그죠? 같아요. 예, 그게 뭐예요? 배당주 공부 안 한 사람들이 맨날 실수하는 거 하지 말라고 하는 거 그거죠. 예. 그게 딱 집어드리는 거예요. 제가 뭐라 그랬죠? 거의 대부분이 3개월을 반복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뭐예요? 먼슬리로 가야 돼요? 아니에요. 8월 달에 있고 9월 달에 모아놓고 10월 달에 모아놓고 3개월만 만들어 놓으면 얘네들이 로테이션 된다 그랬잖아요. 8월에 11월에 준다고요. 매달 배당주를 그걸 배정을 하는 게 아니라고요. 아셨습니까?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게 네. 뭐냐면 내가 기존에 갖고 있던 고정관념 플러스 이 수업 플러스 해가지고 거기서 내가 이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시고 있던 고정관념을 내려놓지 않으면 굉장히 더 힘들어지죠. 배당주 투자는요, 먼슬리로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고 3개월씩 로테이션 시키는 방법입니다. 먼슬리 주는 건 주는 거니까 매달 받는 건데 매달 8월엔 뭐, 9월엔 뭐, 10월엔 뭐, 11월엔 뭐 이게 아니라는 거죠. 이해 정확히들 하셨을까요, 선생님들? 아셨죠? 예, 3개월입니다. 3개월. 그런 의미로 내가 매달 받아야 된다. 첫 시간에 말씀드렸을 텐데요. 내가 매달 200만 원을 받으려면은 200만 원 받도록 세팅해야 된다 그랬어요? 아니라고요. 아니라고요. 배당을 복리로 끌어올려야죠. 내가 200만 원씩 그걸 하려면 현금이 얼마가 들어가는 줄 아세요? 그리고 그걸 내가 지금 200만 원을 세팅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지금 200만 원 세팅을 해놓으면 3, 4년 후에는 걔가 400만 원 될 텐데. 그거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이 세금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그죠? 예, 그래서 내가 보고 싶은 부분들, 내가 알고 있는 부분들이 선생님들의 투자가 전부가 아니에요. 안 보이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적정 수준에서 하는 부분들을 알려드리고 아닌 이유들도 계속 풀어서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제가 최종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고정관념을 내려놓는 거죠. 아셨죠? 그리고 그것이 내가 생각하는 부분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확인하고 싶으면 다시 질문을 하시면 됩니다. 그죠? 그런 식으로 해서 빨리 생각을 방향을 바꿔 가셔야 돼요. 배당 투자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네,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거 한번 볼게요. 그래서 선생님들 갈 때 하나씩 하나씩 가세요. 하나씩 천천히 하시고요. 그래서 보면은요, 이것도 보면 이제 예를 들어서 10월이니까 10월 한번 볼게요. 제가 지난 시간에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적어도 배당률 이렇게 1%안 되는 것들은 빼고 가십시오라고 말씀드렸죠. 왜 여기 있을까요, 얘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맞죠? 그죠? 예. 예, 저거는 1주차고 아직 2주차 숙제 결론은 제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배당 그렇게, 예, 맞아요. 맞아요. 그게 이제 선생님이 성장하는 과정인데요. 대부분 그렇게 하신다고요. 아까 드렸던 말씀 뜻이 뭐냐면은요. 그렇게 해서 뭐라도 하나 확정된 게 안 나오는 거는 아무것도 안 한 거랑 틀린 게 없어요. 다른 게 없죠. 그죠? 근데 단 한 가지라도 한 종목을 뽀개서 결론을 냈으면 그건 결론이 난 거예요. 그럼 내가 바로 실행이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이해되실까요, 선생님들? 이렇게 해놓으면 그래서 결론이 안 난 거잖아요. 못한 거잖아요, 결론은. 그쵸, 그죠? 못한 거죠. 그래서 제가 숙제를 못해가지고 너무 괴로워가지고 예, 그래서 제가 지금 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으니까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을 이해를 하시고 그대로 가시면 돼요. 네, 또 했던 방법대로 또 하지 마시고 하나 네, 하나
그냥 내가 뭐 배당킹해서 뭐 이제 알트리아를 봤다. 그러면 알트리아를 해서 내가 이거를 어느 어떤 기준이 이렇고 저렇고 다 비교해가지고 얘는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를 결정을 해서 여기다 적으라고요. 배당만 해도 몇십 개인데 배당킹만 해도. 자, 그렇게 해서 천천히 가시는 거예요. 어차피 내가 여기에서 20개를 골랐다고 해서 20개를 다 지금 살 게 아니잖아요. 그죠? 제가 배당주 끼케야 몇 개 안 된다 그랬잖아요. 정말 많이 가져가도 10개도 안 되거든요. 네다섯 개면 충분하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씩 하나씩 가시고 천천히 천천히 쌓아가시는 거. 다른 쌤들도 아마 과제 못 하셨잖아요. 이 이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죠? 그거 다 펼쳐놓고 뭘 그걸 어떻게 해야 될지 막 이제 엄두가 안 나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딱 하나라도 그냥 보시고 제가 사이트를 안 열어놨네요. 그냥 딱 하나라도 보고 배당킹에 있다 코카콜라다라고 하잖아요. 그럼 내가 이게 코카콜라가 배당주로서의 어떤 매력을 갖는지를 그거 하나만 해서 분석해서라도 끝내면 된다. 그런 식으로 해서 한꺼번에 막 다 해가지고 완벽하게 가져가려고 하지 마세요. 아셨죠? 다 완벽한 건 없어요, 주식시장에서는. 그러니까 그냥 내가 한 종목씩 보게세요. 아까 거기 내 투자 기준 있잖아요. 노트 거기에 뭐라고 써요? 한 종목씩 보게기. 네, 그렇게 적어 놓으세요. 한 종목씩 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은 그러니까 날 잡아가지고 하려니까 시간도 많이 걸죠. 아마 기재쌤 시간 엄청 걸렸을 것 같아요. 결론은 안 났는데. 그죠? 머리도 아프고. 그죠? 진짜 거의, 네, 그리고 엄청, 그거 뭐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공부하는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주식 공부하는 방법을 모르니까 다 중도에 포기를 하게 되는 거죠. 지금 선생님 하는 것처럼 하게 되면 그 어디 끝까지 하겠습니까? 못 하겠죠. 엄두도 안 나죠. 시간도 엄청나게 많이 들고 머리 아파 죽겠고. 어떻게 해요? 한 종목부터 가져. 하나씩 가져와요. 하나씩. 오늘 하나 하고 내일 바쁘면은 그 다음날 또 하루 하고 주말에 좀 시간 나면 한 세 종목 해보고 하셨죠? 그런 식으로 해서 결론은 뭐다? 천천히 해가지고 하면 한 달 동안 배당킹 끝낼 수 있지 않겠어요? 한 달이면? 그렇지 않겠어요, 선생님들? 그거를 막 급하게 막 날 잡아가지고 이렇게 각 잡고 하지 말라 그래요, 제가 주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하나씩 하나씩. 오늘은 요 종목 되는지 안 되는지 비교해볼까? 해서 이렇게 해서 걔는 끝. 빼. 요런 이유 때문에 빼. 아니면 요런 이유 때문에 일단 적어봐. 뭐 이렇게. 그것도 다 메모해야죠. 머릿속으로 하는 게 아니라 다 적어야 돼. 이건 이렇고, 이렇게 다 적어가지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한 달 동안에 그 배당킹 그거 정리 못 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거 하고 또 나중에 천천히 또 시간 날 때 혹은 또 중간에 또 내가 궁금해지는 종목 있잖아요. 그럼 그 궁금해지는 종목 찾아보는 거죠. 그랬더니 얘가 60년 동안 주는 거죠. 그러면 얘 배당킹이겠네? 그럼 거꾸로 한번 또 찾아보는 거예요. 얘 60년 이상 줬으니까 배당킹 아닐까? 이런 식으로. 그렇게 공부해 가는 거죠. 이게 공부하는 방법이에요. 주식을 알아가는 방법. 그렇게 해보세요, 선생님들. 그래서 네, 다음 주 이제 추석 연휴도 있고 하니까 2주 후에 볼 거거든요. 그래서 완벽하게 이걸 다 해서 올리세요가 아니라 적어도 어떻게 돼요? 이 자료들 있잖아요. 어디 갔어요? 여기 이제 선생님들 자료나 좀 다운 받으세요. 이거나 다운 받으셨을까나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스스로 이것 눌러서 받지 말고 말고 스스로 받아가지고 한번 펼쳐보세요. 그러면 이거 펼쳐보면은요. 배당킹 스타 정보 해볼까요? 자, 보세요. 이렇게 보죠. 그러면은 여기 보면은 이제 필요한 이 정보들이 다 있잖아요. 이게 배당 낙일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거 배당 낙일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배당 낙일이 10월인 애들이 여기 나오지 않아요, 여기? 그죠? 그럼 배당 낙일 당장 10월이잖아요. 배당 낙일이 10월인 애부터 해보면 될 거 아니겠어요? 뭐 그렇게 어렵습니까? 그죠? 그러면은 얘네가 배당 낙일이 10월이네요. 그죠? 그러면은 얘네들 중에서는 내가 잘 아는 종목이 없어. 그죠? 예, 그럼 패스해도 되고. 패스해도 되고. 그죠? 근데 내가 월마트는 나 들어봤어. 나 월마트 알아. 그죠? 예, 그러면은 월마트는 배당킹인데 언제 하나? 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얘가 12월이네요. 그죠? 그러면은 12월 거면 어때요? 12월 거 해가지고 여기 아까 12월 거에다가 적어 놓으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얘가 괜찮은 배당주인지가 이런 여러 가지 요건 중에서 내가 뭔가를 봤을 때에 뭐랄까 이 배당주로서의 어떤 매력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또 거기다 메모를 해놓는 거예요, 노트에다가. 그런 식으로 확인을 해가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이렇게 한 종목씩 뽀개세요. 모르는 거 다 건너뛰어요. 뭐, 코카콜라 뭐 이런 것만 하시든지, 펩시콜라 뭐 있잖아요. 그죠? 예, 뭐 아는 것만 하세요. 아는 것만. 모르는 종목만 이렇게 헤매지 마시고요. 아는 것만 해도 수십 개예요. 수십 개 돼. 들어본 것만 해도. 그래서 어떻게 한다? 하나씩 하나씩 천천히 천천히. 너무 그렇게 막 부담 갖고 막 가려고 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면서 비교해 보면서 얘는 이거보다 요런 게 좋다. 얘는 요런 게 딸린다. 적다 보면은 이제 거기서 우열이 가려지는 겁니다. 한 방에 쫙 펼쳐놓고 뭐 시트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거 아니에요. 주식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주식은 그런 숫자가 아니라 오히려 내 마음이 더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월마트가 이제 코카콜라도 펩시콜라도 둘 다 배당킹이에요. 그죠? 근데 숫자로 봤을 때는 펩시콜라가 예를 들어 뭐 배당률이 더 좋다. 뭐 예를 들면 이제 그렇다라고 하면 그죠? 그러면 숫자상으로 봤을 때는 펩시콜라가 더 좋은 것 같거든요. 근데 나는 펩시콜라 안 먹어. 코카콜라만 먹죠? 그럼 어떻게 돼요? 펩시콜라가 아니라 코카콜라를 먹는 게 맞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뭐 쫙 펼쳐가지고 막 이렇게 뭐 이렇게 엑셀 작업해가지고 쳐내고 막 이렇게 하려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아셨죠? 예, 그리고 나는 어떤 부분을 특별하게 이 많은 부분들 중에서 어떤 거, 내가 지난 시간에도 그랬잖아요. 누구는 율을 기준으로 보고, 누구는 배당 성향을 보고, 누구는 배당 성장을 보고, 누구는 배당 입금일을 보고, 그죠? 네, 그렇게 해서 다 내가 제일 첫 번째로 보는 거, 제일 우선순위를 보는 것이 다 다르겠죠. 그렇기 때문에 배당주가 다 갈리는 거죠. 완벽하게 좋은 배당주가 있으면 누구나 다 사는데 그런 거 없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내가 왜 코카콜라를 배당으로 매력 있어 하는지를 적어 놓으시고, 그죠? JP모건은 왜 배당으로 매력이 없다라고 생각하는지도 적어 놓으시고, 그래서 기록을 하면서 같이 공부해 가면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공부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어요. 다들 처음에 헤매세요. 10월 달 거 볼까요? 윤아쌤, BMI가 뭐 하는 회사인지 아세요? 모르죠? 뭐 하는 회사인지 모르면은요, 이거 주식 안 사줘요. 그죠? 예. 그래서 이런 건 뭐예요? 뭐가 이렇게 마음에 들어서 적으셨을 수 있겠죠. 그죠? 뭐 여러 가지 조건, 뭐 어떤 조건이 좋아서.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얘가 뭐 하는지 몰라요. 그러면 얘가 뭐 하는 회사인지 모른다 빼고는 나머지는 괜찮다라고 숫자적으로 판단을 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럼 그 다음에 기업을 공부하는 거예요. 얘가 뭐 하는 회사고, 그 노트에 써 있잖아요. 얘가 뭐 하는 회사고, 그잖아요. 그죠? 내가 이게 뭐해서 돈을 벌고, 그죠? 얘가 점점 커질 수 있는지, 그죠? 예. 이런 부분들을 공부를 해 가면서 나중에 이제 합류가 되는 거죠. 그죠? 그게 순서인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이제 이런 객관적인 숫자만으로 얘를 가져가고 말고 뭐 이렇게 할 부분은 아니에요. 그런 것들 참고하셔서 천천히 하십시오. 급한 거 하나도 없어요. 얘도 뭐 하는 회사인지 모르고 얘도 뭐 하는 회사인지 모르고 그죠? 그죠? 예. 그래서 이런 거 하실 때는 그래서 항상 옆에다가 어떻게 하냐면 선생님들 이게 어떠한 부분 때문에 내가 여기에다가 일단은 기록을 해놓은 거죠. 사겠다라는 부분보다 그죠? 그러니까 어떠한 부분 때문에 마음에 들어서 일단 여기다 적었습니다라고 하는 부분을 내가 적어놔야 돼요. 일단 선생님들 이거 며칠 있다 보면은 지금도 그렇잖아요. 이걸 내가 왜 적었지? 그죠? 이 분명히 이제 할 때는 뭔가 꽂혔으니까 적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걸 내가 왜 적었지? 이러는 거죠. 그래서 노트에 기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까지는 아직 내가 이제 가져갈 종목은 아니니까 여기에다가라도 옆에다가라도 메모를 해놓으세요, 선생님들. 아셨죠? 그래서 나중에 요런 뭐 예를 들어 뭐 이제 뭐 배당률이 좋은데 요거는 나중에 기업을 조금 공부해 봐야겠다. 뭐 이런 식으로든가 이렇게 메모를 해놓고 천천히 가세요. 천천히. 어차피 또 나와요. 계속 반복이 돼요. 배당을 배우면 배당이 레벨 2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계속 가요. 엎어서 가는 거예요. 끝나고 안 하고 끝나고 안 하고가 아니라 지금 레벨 1 배운 것도 계속 나올 거고요. 레벨 2 배운 것도 계속 나와요. 업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캄다운 하십시오. 아셨죠? 이게 주식이 어렵게 느껴지고 스트레스를 받는 순간 주식하고 멀어져요. 주식하고 멀어지면 난 돈하고 멀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해 보시고요. 유나 쌤은 이거 정리하면서 뭐 어려웠던 거나 궁금한 거 있으세요? 없으면 없다, 있으면 말씀하시고. 마이크 곤란? 전체 CP에서 네. 45번이 네. 150%더라고요. 아, 요거. 예. 요 부분은 뭐냐면 이게 아마 그 이제 그 LYB가 섹터가 어딘가요? 인더스트리인가요? 150이면 부동산주가 아닐까 싶은데. 그죠? 예. 부동산주는 부동산 섹터의 특징이 뭐냐면 걔네들은 배당을 많이 주죠. 왜냐하면 뭐라 그랬어요? 얘네들은 배당을 많이 주게 의무적으로. 그죠? 배당의 그 수입의 90%는 무조건 배당으로 나가게 돼 있어요. 나가게 돼 있다 보니까 얘네들은 배당 성향을 그 계산하는 그 공식이 틀려요. 공식이 다르기 때문에 배당주는 배당 성향을 볼 필요가 없습니다. 예, 별로 그렇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워낙에 많이 주는 거니까. 아셨죠? 네. 자, 그리고 우리 그 어디 가셨지? 어디 가셨지? 말씀 은하쌤도 아직 못 하셨죠? 그죠? 예. 서연쌤도 아직 못 하셨고, 과제는. 천천히 한두 개라도 해가지고 오세요. 그리고 수업에 오실 때에는 질문을 정리해가지고 오세요. 그죠? 제가 먼저 말씀드렸잖아요. 톡으로 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그죠? 네. 그래서 설명이 필요한 거는 제가 수업 시간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질문이 있으면은요, 정리를 해가지고 오세요. 간단한 부분 같은 경우는 톡으로 가능하긴 한데, 길게 설명이 필요한, 다시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런 것들은 질문을 준비해 갖고 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녹화본 보시는 분들 아직 과제 다 못하신 분들은요. 과제 다 못하신 분들은 하나라도 아셨죠? 부담 갖지 마세요. 그냥 내가 그냥 뭐 생각나는 것도 괜찮고 꼭 그 리스트가 뭐랄까 배당을 오래 어떤 신뢰도 있게 주는 종목들을 추려놓았다라는 어떻게 보면 족보 같은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 안에서 골라보면 조금 더 확률이 좋은 거를 고를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 뭐 이런 부분 때문에 준 거지. 걔네들이 다 좋고 걔네들은 뭐 그런 건 아니에요. 아니니까 그냥 내가 보고 싶은 거 그냥 넣고 싶은 거 배운 대로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거 있잖아요. 배운 대로 다 따져보면서 아 얘는 요런 것 때문에 매력이 있다 정도를 해서 해오시고 그리고 제가 자꾸 이렇게 점검하는 이유는
이제 다음에 왜 매력 있다라고 생각하는지 적어 오세요. 그러면은 그거는 매력인지 아닌지. 그죠? 예, 그리고 그 매력, 그게 매력이라고 생각하면 그거보다 더 매력적인 아이는 누구인지 이런 거 다 알려드린다라고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천천히 한 종목씩 한 종목씩 정리를 해가지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투자는요, 완벽하게 틀을 만든 다음에 출발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실행해 가면서 만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1년 정도 투자했다가 빠져나가는 종목들도 많아요. 저도 많아요. 내가 생각한 대로 안 가면 빼버리는 거고요. 그거보다 더 좋은 게 나오면 교체시키는 거고요. 그러니까 종목들을 장기 투자는요, 하나를 가지고 끝까지 오래 가는 게 장기 투자가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포트폴리오 안에서 그러니까 비슷한 아이로 대체되는 것들이 많아요. 뭐가 하나 빠져나가면 그걸 대체하는 아이가 들어오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제가 어디선가 봤는데 후기인가? 신청서인가? 어디선가 봤는데 배당주 투자를 할 때 고르고 싶은 종목이 이제 뭐냐라고 이제 봤을 때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게 뭐냐면은 배당도 많이 주면서 주가도 잘 오르는 종목이라고 많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죠? 예, 그런 종목 없어요, 좀 제발. 없어요. 왜 없는지 설명해 드렸죠. 그죠? 배당률이 높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 보세요. 배당률이 높으려면 배당률이 올라가려면 배당률이 높아지는 경우는 뭡니까? 배당금이 올라가거나, 그죠? 주가는 낮아지거나죠. 그죠? 그러니까 배당이 높은 종목은 주가가 높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주가도 같이 어느 정도 같이 가기는 하는데 배당도 많이 주면서 주가도 많이 오르는 그런 애는 없다고요. 이게 안 맞잖아요. 안 맞잖아요. 그죠? 이거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잘 하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 공식 잊지 않으셨죠? 잊지 않으셨죠? 예. 그러면 이 종목이 자, 배당률이 올라간다라고 하는 거는 주가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위에요, 아래요? 아래인 거 이해 정확하게 하고 가셔야 돼. 이거는 아셨죠? 배당률이 높아진다라고 하는 거는 주가는 떨어진다라는 부분들이 큰 겁니다. 이거 이해해야지 지금 알려드리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일단 배당률에 따른 매수매도 타이밍 보는 법 부분을 이제 가져갈 건데요. 뭘 보시냐면은요. 역시 시킹 알파에서요. 시킹 알파에서 뭐 코카콜라도 볼까요? 요즘 코카콜라 어떤가요? 코카콜라 디비던드. 자, 배당킹이죠. 그죠? 예. 무난한 종목입니다. 무난해요. 예. 자, 그랬을 때 여기서 뭘 보냐면요. 여기 이번엔 디비던드 일드를 한번 눌러보세요. 디비던드 일드를 누르시고 조금 내려오면은 요런 이제 차트가 나와요. 이게 뭐냐면요. 이거는 주가 차트가 아니라 디비던드 일드 차트예요. 그러니까 배당률 차트예요. 여기에 기록된 게 뭐예요? 주가가 아니라 배당률의 변화를 기록한 것입니다. 아셨죠? 그러면 이렇게 봤을 때 자, 이렇게 딱 나오면은 이제 어떻게 이제 공부를 하셔야 되냐면 선생님들이 궁금해하는 종목을 이제 치세요. 아무거나. 이제 저는 그냥 생각난 대로 코카콜라 했어요. 그 다음에 뭘 하냐면은 이 코카콜라에서 여기 보시면은 요거 보이세요? 4년 평균 배당률입니다. 최근 4년 동안 평균 배당을 얼마를 줬느냐라고 하는 부분. 요거는 꼭 체크하셔야 돼요. 비교 부분이 되기 때문에 기준이 돼요. 최근 4년 동안 얘는 배당률을 얼마를 줬는가. 자, 얼마 줬어요? 2.92% 줬습니다. 2.92%. 자, 그런데 지금 배당률이 얼마예요? 3.07이죠. 지금 현재 배당률이. 그럼 평균 배당률보다 높아요, 낮아요? 높죠? 그죠? 평균 배당률보다 지금 배당률이 높다라는 거는 주가가 높다라는 거예요, 낮은 쪽이라는 거예요. 주가는 낮은 쪽이라는 거예요. 그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걸 이해 못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이렇게 그려 놓으시고요. 선생님들은 이제 5년밖에 안 보일 거예요. 5년밖에 안 보이는데 이렇게 해 놓으시고 선을 그으세요. 선을 그으시는데 뭐 대충 그으셔도 돼요. 예, 대충 그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어디다 긋냐면 바닥 쪽에 이제 대충 바닥 쪽 부분, 예, 바닥 쪽 부분 뭐 요 정도. 그죠? 예. 요렇게 정도 그으시고요. 직선을 그으시고 그다음에 위에 부분은 뭐 여기쯤 되겠죠. 그죠? 요 정도 그으시면 됩니다. 이게 뭘 나타내냐 하면은요. 자, 잘 들으세요. 또 이제 그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뭐냐면 이 배당주의 특징은 뭐가 있냐면요. 이 배당주라고 하는 이제 특징은 이 배당주 일드 차트를 그리잖아요. 차트 모양을 그렸을 때 지금 보시면 왼쪽하고 오른쪽하고 거의 비슷하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수평을 그리고 있죠. 수평을 그리고 있다라는 거는 이렇게 선을 그을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예, 요런 느낌으로 배당률 그래프가 그려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정통 배당주입니다. 정통 배당주들은 요런 모양을 나타내요. 요런 모양을. 예를 들어서 뭐 이제 그 뭐야 JP 모건 뭐 이런 애들 있잖아요. 아까 JP 모건 나왔길래 JP 모건 배당 주고 저기 뭐죠? 마이크로소프트? 얘도 늙었네. 마이크로소프트 늙었네. 얘네들이 많이 늙었군요. 자, 애플 같은 거 보세요. 10년치 땡겼거든요. 자, 보시면은 이쪽하고 이쪽하고 수평으로 가는 느낌이 아니죠.
그 어떻게 약간 이렇게 계속 내려오는 느낌인 거죠. 선이 안 그어지잖아요. 직선은 점과 점을 연결해야 되는데 여기 점이 없고 여기 점이 없고 어떻게 이렇게 내려오는 느낌이잖아요. 그죠? 이거는 애플도 배당을 줍니다. 요 배당 주잖아요. 그죠? 배당을 주는데 이건 뭐다? 배당주는 아니에요. 정통 배당주는 아니에요. 그냥 배당을 주니까 받는 거지. 이거는 배당, 우리 배당주의 정의가 뭐였어요? 배당을 받기 위해서 모아가는 종목을 배당주다라고 우리는 얘기하자라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애플 같은 경우는 배당주는 아닌 거죠. 배당주는 아니고. 근데 코카콜라 같은 경우를 보면 자, 코카콜라를 보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선이 그어지죠? 그죠? 예, 요런 부분들이 요런 느낌으로 나오는. 그래서 선생님들이 막 이제 뭐 그 이제 어떤 종목에 대해서 궁금하다라고 해서 여기다가 이제 쳐볼 수 있잖아요. 그죠? 찾아볼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이 디비던드 일드 모양을 봐서 아까처럼 한쪽으로 내려가거나 한쪽으로 올라가나 아무튼 이렇게 수평 같은 느낌이 안 드는 거. 그죠? 예, 그런 느낌이 안 드는 거는 정통 배당주 쪽은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하실 때 1차적으로 공부하실 때 처음 먼저 고르실 종목은 이렇게 왼쪽부터 오른쪽까지 약간 이렇게 수평으로 가는 느낌인 종목을 찾아보세요. 그래서 나머지 거는 어떻게 되는지 또 알려드릴 테니까 일단은 이렇게 이런 거부터 먼저 접근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요. 이제 나중에도 배우실 어떤 지지와 저항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여기 들어가는 건데요. 자, 보세요. 지금 여기서 보면 여기 배당률이 되게 높죠. 그죠? 되게 배당률이 이렇게 높다라고 하는 거는 주가가 높아요, 낮아요? 주가는 낮은 상태죠. 그죠? 예. 자, 이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정통 배당주라고 하는 성격은 뭐냐면요, 배당주가, 자, 여기쯤 오면은 얘가 이게 5년짜리 그래프잖아요. 그죠? 5년 동안에 여기에 닿았다, 이 정도 높았다라고 하는 경우가 지금 여기 두 번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얘는 이 정도 가면은 거의 최고 배당률 쪽에 가깝지 않겠어요? 상당히 이쯤에는 배당률이 높은 쪽에 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죠? 그리고 얘가 가격대는 여기가 낫겠어요? 가격이 여기가 낫겠어요? 여기가 가격이 낮잖아요. 그죠? 그러면 선생님들 주식 살 때 가격이 쌀 때 사요? 비쌀 때 사요? 쌀 때 사는 게 좋잖아요. 그죠? 근데 배당주 특징은 뭐예요? 여기가 뭐예요? 가격이 싸면서 배당률은 높은 거죠. 제일 좋은 타이밍이죠. 그죠? 예. 그리고 보시면은 여기에서는 배당률이 제일 낮잖아요. 지금 2점 이제 뭐 6%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거든요. 그죠? 되게 낮은 쪽이잖아요. 그러면은 가격은 이때 많이 올라간 상태인 게 있죠. 그죠? 가격은 많이 올라간 거죠. 여기서 산다라고 하면 가격은 비싸고 배당은 조금 주는데 굳이 여기서 그죠? 이해되세요? 이거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그죠? 예, 그래서 이거를 보는 거예요. 이게 배당주가 어렵지 않거든요. 어렵지 않고요. 이걸 보셔가지고요. 그러면은 주로 어디쯤 사면 되겠어요? 아까 평균이 2.9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평균이 어디쯤이에요? 여기, 아이고. 2점, 아까 9쯤 됐었죠? 그러면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가 2.9면은 요쯤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3 조금 안 되게. 그죠? 여기쯤이 중간쯤 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선생님들이 이왕 사신다라고 했을 때 언제 사면 좋겠어요? 여기가 평균이잖아요. 그죠? 평균보다 배당률이 높은 쪽이 유리하겠죠? 배당률은 높으면서 가격은 낮은 쪽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똑같은 걸 사더라도 굳이 평균 배당률보다 배당률도 낮고 주가도 높은 구역에서 여기에서 사는 건 좀 손해 아니겠어요? 그죠? 어차피 모아가는 부분인 건데. 그 느낌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보시면은 이게 왜 그러냐면 이 배당률이 여기서 배당주가 이게 여기서 왔다리 갔다리 하는 이제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쯤 오면은 배당률은 가장 높고 가격은 상당히 낮은 쪽에 속하죠. 그죠? 그러면 선생님들 살래요? 안 살래요? 사겠죠. 그죠? 그러면 선생님들만 사겠어요? 다 사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매수세가 들어오는 거예요. 살려고 하는 사람이 많으면 가격이 내려가요, 올라가요? 올라가잖아요. 살려고 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점점 이게 뭐예요? 가격이 올라가는 거죠. 거꾸로인 거 아시죠?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이제. 가격이 올라가다가 이쯤 왔어요, 이제. 여기까지 오면은 이 부분은 뭐예요? 이 코카콜라의 역사상으로 봤을 때 배당률은 정말 낮은 쪽에 속하죠. 그러면서 배당률이 이렇게 낮아졌으니까 주가는 분명히 많이 올라갔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선생님 여기서 사겠어요? 팔겠어요? 굳이 하자면 사기보다는 팔기를 하겠죠. 여기가 거의 역사적 고점 뭐 이런 느낌 아니겠어요? 그죠? 예. 그죠? 그러면 여기서 매도가 나오죠. 매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파는 물량이 많이 나오면 어떻게 돼요? 파는 사람이 많으니까 가격이 내려가는 거예요, 이제. 일자로 가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갔다 내려가면서 다시 여기를 왔죠. 그럼 아까랑 똑같은 거죠. 여기가 이 정도면 정말 거의 저점이야. 우리 뭐 얘기한 거 있잖아요. 거의 저점이야라든가 배당이 정말 높은 구간이야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코카콜라가 배당 주면 여기서 사야 되겠죠. 그죠? 예, 그러니까 또 가는 거고. 이런 거예요. 이런 거예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 흐름을 잘 이해하셔야 돼. 배당주에 대한 성격을 이해해야지 이게 나오는 거죠. 그럼 선생님들이 지금 코카콜라 한다 그러면 거의 중간쯤에 있죠. 살짝 높기는 하죠. 배당률이. 그죠? 예,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뭐 배당이 여기쯤 와 있다. 다른 거 볼까요? 10월 달 보니까 아까 로우스 있던데요. 자, 로우스. 얘도 배당이길 포기하나요? 자, 길게 보면, 길게 봐야 돼요. 차트는. 자, 얘가 배당 주죠. 얘는 코로나 때니까 이런 거 조금 빼세요. 이거 갖고 태클 걸지 마세요. 알았죠? 예, 거의 이제 가고 있잖아요. 가고 있으면은, 자, 보시면은 얘가 지금 평균이 1.8이에요. 최근 4년 평균. 지금이 1.81이죠. 그러니까 딱 평균이네요, 지금. 이제 딱 평균이기도 하고. 그러면 지금 약간 높은 나이가 뭐가 있을까요?
리얼티 인컴이 약간 높겠죠? 자, 보시면. 자, 요렇게 생겼어요. 요렇게 생겼는데, 자, 보시면은 얘가 최근 4년 평균 배당률이 얼마예요? 5.04죠. 5.04예요. 최근 배당 준 게. 근데 지금 5.3을 주고 있죠. 그죠? 예, 그러니까 배당을 많이 주고 있죠. 그러니까 가격선은 낮은 쪽에 있다라는 거죠. 얘 정통적인 부분보다도. 그죠? 그러니까 지금은 사도 나쁘지 않은 구간인 거죠. 그죠? 예. 원래 주던 배당보다는 조금 더 많이 주고 있는 부분인 거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된 이유는 뭐냐면 얘가 이제 여기서는 주가가 되게 여기서 주가 좋았는데 여기서 이제 주가 엄청 안 좋았어요. 얘기하자면 길죠. 얘가 주가 왜 이렇게 안 좋았어요? 예. 계속 이렇게 지금 주가가 계속 안 좋아요. 예. 안 좋은 상태여가지고 배당률이 살짝 높은 상태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번 주에 하셔야 될 거는 뭐냐면은요. 이해는 되세요? 끄덕끄덕 도리도리. 이해는 되세요? 그죠? 그러니까 배당을 찾아갈 때 확인하는 방법들이 몇 가지면 충분해요. 충분한데 일단 이런 그래프로 갔을 때 선생님들은 이제 10년짜리는 안 보이겠지만 그래도 5년짜리라고 봤을 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어느 정도 가주는 느낌, 수평으로 가주는 느낌인 거고 평균 배당률보다는 조금 높은 쪽에서 사는 것이 유리하다는 거죠. 배당률이 높다라는 건 배당을 많이 준다는 거잖아요. 배당을 많이 받는 게 배당은 계속 변한다 그랬죠? 주가가 변하니까. 그러니까 이왕이면 배당률이 높은 구간에서 사야지 내가 이익이겠죠. 배당을 많이 받는 부분인 거니까. 그 배당률과 배당금과 이런 관계는 다음 시간에 제가 조금 더 풀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것만, 거기서 제일 많이 헷갈리셔서 그것만 이해하면 쉬워지니까. 그래서 종목을 일단 찾아보세요. 종목을 찾아보셔가지고 어떻게 그려지는지를 한번 살펴보세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가로로 가고 있다라고 하면은 지금이 배당률이 너무 높은 구간은 아닌지 낮은 구간은 아닌지 이런 거를 체크하셔서 이왕이면 배당률 높으면서 가격은 저렴할 때 얘가 배당주라면 배당률은 높으면서 가격은 저렴할 때 사는 것이 사서 모으는 거죠. 배당주는 모아가는 주식입니다. 아셨죠? 트레이딩이 아니에요. 배당주는 무조건 사서 뻑뻑 긁어 모아야 돼요. 많이 모아야 돼요. 100주, 200주 계속 모아야 되는 게 배당주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그죠? 여기는 가격이 이제 낮은 거잖아요. 코카콜라 다시 보시면 다시 봤을 때 어떻게 돼요? 이왕 모을 거면은 낮은 구간에서 그죠? 예, 굳이 이런 데서 살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이렇게 가격이 높은 데서 이렇게 살 필요는 없고 그죠? 적당하게 평균이 여기니까 평균보다 배당 조금 많이 주는 구간에서 모아가면 그러다가 갑자기 이렇게 배당률 많이 가는 날은 이게 뭘까요? 예, 주가 훅 떨어진 날이에요. 이거 주가 훅 떨어졌을 때거든요. 예, 그랬을 때는 만약에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코카콜라를 배당주로 투자한다라고 하는 기준이 명확히 섰다면 주가가 이렇게 빠졌을 때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들어가야 돼요. 많이 들어가야죠. 그죠? 얘가 주가가 빠졌다고 코카콜라가 망하냐? 거기까진 가야죠. 이제 망한 건 아니거든요. 60년 이상 준 나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이 모든 주식은 이 가격이 일직선으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예쁘게 안 가요. 오락내라 막 이렇게 가거든요. 그랬을 때 요럴 때는 조금 쉬었다가 요럴 때 조금 쉬었다가 이렇게 가격이 좀 괜찮고 배당률 좋아졌을 때 어떻게 해요? 이때 좀 또 많이 모았다가 그죠? 여기서도 조금씩 모았다가 이쯤 가면 또 쉬었다가 그래서 배당 투자라든가 주식 투자를 적립식으로 하신다라고 많이 하거든요. 그거는 공부하기 귀찮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자, 선생님들 이거를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사겠어요? 아니면 여기서 안 사고 여기서 조금 더 사겠어요? 당연히 여기서 사면 이익이겠죠. 여기서 주가가 낮을 때 샀죠. 그러면 얘 주가가 오르겠죠. 그럼 뭐예요? 배당률도 좋고 주가도 오르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종목을 투자하더라도 어디에서 샀느냐에 따라서 자 보세요. 만약에 여기서 샀어요. 얼마 전에 코카콜라 샀다 그래요. 그러면은 내가 사고 나서 어떻게 돼요? 주가가 계속 떨어지는 거죠. 그죠? 손해보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샀다라고 봐요.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주가가 계속 오른 거죠. 주가도 오르고 배당도 많이 받고. 아셨죠? 그러니까 배당주 투자라고 할 때 이걸 제대로 파악을 하면은 똑같은 종목을 똑같은 돈을 주고 사더라도 주가도 오르면서 선생님들이 원하는 게 그거였잖아요. 주가도 오르면서 배당도 많이 받고 싶은 거. 그거는 어떤 종목이 그런 게 아니라 이 사이클을 타면 되는 거예요. 이 사이클을 타면 어떤 종목이든 간에 싼 가격에서 주가도 오르면서 배당도 가장 많이 받는 구간에서 모아가면 되겠죠? 선생님들이 원하는. 그래서 제가 배당주도 근데 제 종목에서 마이너스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생각하시는 그런 배당률보다 훨씬 더 높은 배당률을 가져가고 있죠. 뭐 코카콜라 지금 배당률이 얼마라고요? 뭐 3.07%라고요? 예, 저는 이거보다 적어도 한 자릿수는 이상이에요. 적어도 한 자릿수 이상은 배당률 차이가 납니다. 뭐 아까 애플 같은 것도 보면은 얘가 지금 배당률 0.4%잖아요. 예, 저는 애플 배당률 1%도 넘어요. 그죠? 똑같은 종목인데 그렇게 잡아가는 거예요. 물론 애플은 이제 배당주는 아니지만 그죠? 특히 배당주라고 하는 것들 이게 바로 배당주의 매매 타이밍이 되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거는 직접 배당주를 해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스킬이에요. 왜냐하면 배당에 대한 걸 제대로 이해를 하고 그것을 이용하는 거거든요. 주식은 어차피 사이클을 이용하는 거예요. 어떤 종목이 가느냐 안 가느냐 이게 아니라 그랬죠? 예, 그 종목이 지금 갈 수 있는 상황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죠. 그게 더 중요해요. 시장의 환경이 사이클이 밀어주면은요, 별거 안 해도 주가 계속 올라요. 요즘 보세요. 예, 오늘 보니까 또 최고치 경신했던데. 선생님들의 계좌는 안녕하십니까? 선생님들 막 그 사신 거 막 큐큐큐 막 이런 거 배당 들어오죠? 그죠? 예, 스파이 막 이런 거 배당 들어오죠? 예.
주가는 선생님들 그 사신 것 중 스파이어 큐큐큐 사셨죠? 끄떡끄떡 도리도리. 그죠? 예, 안 사셨나요? 사셨죠? 예, 사셨어요? 예. 지금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플러스죠? 예, 플러스예요. 왜 안 사냐고. 왜 안 사냐고. 왜 안 사냐고. 제가 내려가는 타이밍에는 지금 일단 그냥 하나 사 보세요. 예, 오르고 내리고 별로 신경 쓰지 마세요.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지금 올라가는 상황인데. 그죠? 그러니까 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선생님 뭐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그냥 하나 산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 시장이 밀고 올라가 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다가 내가 이렇게 이런 거 공부해서 더 좋은 시점에 사면 뭐겠어요? 그것이 바로 시장 수익률보다 높은 수익률을 올리는 겁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거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각각의 종목별로, 섹터별로, 산업별로, 사이클별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전략이 바뀌어요. 그 바뀌는 전략들을 공부하고 경험치를 쌓아갔을 때 그때 이제 선생님들의 계좌가 빠르게 불어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몇 번 돌려보시면서 시간 많으니까 이 원리를 좀 잘 아셨으면 좋겠어요. 요거 이해되시죠? 요런 게 모든 종목에 다 있어요. 배당뿐만 아니라 성장주는 성장주대로, ETF는 ETF대로 다 있어요. 어떻게 하면 최적의 수익률을 끌어올릴 수 있는지. 그래서 배운 대로만 잘 활용을 하시고 한 방에 안 되겠죠. 그러면 나는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해봤고라든가 아니면 어떤 걸 이제 궁금하고 이런 부분들을 자꾸 저하고 나누면서 공부를 해가시면 돼요. 제가 이론은 알려드리지만 선생님들이 어디까지 이해를 하셨고 그 다음에 이거를 어떻게 써먹고 싶은지는 제가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저하고 얘기하시면은 거기에 맞게 얼마나 많은 스킬들이 있겠습니까? 선생님들이 알고 싶은 게 노하우잖아요. 그죠? 근데 무얼 하려고 하는지가 나와야지 어떤 방법을 쓰면 최고의 효과를 낼 수 있는지가 나오겠죠. 그죠? 정말 진심을 담아서 얘기를 합니다. 되는 건 있어요. 되는 방법이 있어요. 다만 배운 대로 안 할 뿐이죠. 그래서 고정관념 내려놓으세요. 내려놓으시고 이해가 안 가면 다시 질문하십시오. 그래서 2주일하는 시간이 있으니까 이것도 한 줄 한 줄 채워보세요. 그냥 한 줄 한 줄 채워보시고 내가 이 뒤에다가 뭐라고요? 내가 이거를 어떤 부분 때문에 얘를 조금 더 공부하고 싶은지 괜찮다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기록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야 제가 볼 거 아니에요. 그래야 볼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거 해오시고 이 일들 한번 보시고 그리고 어, 또 사고 싶은 거 있으면 하나 사보세요. 선생님들이 자꾸 뭔가 완벽하게 정해가지고 출발하시려고 하는 거 내려놓으라 그랬죠. 그런 거 없다고. 그죠? 제가 주식 공부할 땐 뭐라 그러냐면 한 주는 무조건 사라 그래요. 일단 한 주 사놓고 움직이거나 이런 걸 살펴봐야지 공부가 되죠. 그죠? 내가 사놓으면은요 어떻게 된다고요? 뉴스가 크게 들린다니까요. 내가 마이크로소프트 사놓으면은요 마이크로소프트 뉴스밖에 안 들려요. 이거밖에 안 들려요. 내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게 주식 공부의 출발입니다. 그리고 그 한 주가 올라갔던 내려갔던 간에 그거 가지고 선생님들이 망하거나 부자 되지는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한 주 가지고 어떻게 되는 거 아닌데 그 한 주를 못 움직여요. 저 괜찮은 거 있으면 그냥 하나 사세요. 하나 사세요. 어차피 뭐 주식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니까. 한 주를 어떻게 되지는 않아요. 그러면서 대신에 한 주를 내 리스트에 올려놓는 거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자꾸 공부하게 되고 뉴스도 그 뉴스 기록도 더 잘할 거 아니에요. 그 종목은 내가 갖고 있는 거니까. 그렇게 적극적으로 공부를 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해보세요. 이번 주에요. 아셨죠? 그래서 내가 매력을 느끼는 종목과 이유를 꼭 기록을 하시고요. 하시고 그 다음에 10월 달에는 맘돈시 46기가 시작이 됩니다. 여기 공지사항에 올려놨으니까요. 한번 이제 살펴보시면 되고요. 제가 책만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뭐냐면 이 책이거든요. 선생님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문들, 어려워하는 난해한 막 이렇게 잘못 알고 있는 거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답들이 정말 많이 들어있어서 제가 생뚱맞게 고른 거예요. 제가 여태 하면서 한국인 저자가 쓴 거 이건 역근이에요. 지은 거 아니야. 이제 모아놓은 거기 때문에 한국인 이런 책은 고른 거는 진짜 이게 처음이에요. 이제 옛날에 오건혁 거 이제 그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거 하나 빼고서는 이게 처음이거든요. 거장이 쓰지 않은 거는. 왜냐면 이게 뭐냐면 그 주식 거장들의 내용을 엮어 놓은 거기 때문에. 자, 그래서 진짜 애매하고 이래도 되는 걸까라든가 이런 건가 막 이렇게 막 둥둥 떠다닐 거예요. 선생님들은 이제 초보기 때문에 둥둥 떠다니는 것들에 대한 해답들이 49가지 케이스로 해가지고 들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쉽고 어렵지 않아요. 쉽게 설명이 돼 있으니까 책 한 권 또 읽어가시면서 실력을 많이 높여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 질문 있으실까요? 하시다가 궁금한 거 있잖아요. 그러면 노트에다가 적어가지고 수업 때 갖고 들어오세요. 아셨죠? 예. 제가요, 질문 많은 팀은요, 막 2시간 넘게 수업해요. 여기 하시는 분들 보면 이제 아실 거예요, 저. 예. 질문 있으면 끝까지 해요, 끝까지. 질문 다 끝날 때까지 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만 잘 준비해가지고 오시면은 저는 뭐 얼마든지 다 설명을 해드리니까 공부하다가 모르는 거는 잘 메모해가지고 오시고요. 그리고 책 잘 읽으시고요. 아셨죠? 예. 다음 주는 추석 연휴입니다. 예. 행복하게 보내시고 풍성한 한가위 우리 많이 쓰잖아요.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느껴봅시다, 내년에는. 그렇죠. 내년에는 올해는 행복한 한가위 되시고 내년엔 풍성한 한가위가 될 수 있도록 한번 힘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는 휴식이고요. 추석이니까 다 다음 주 2주 후에 또 4주차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다 다음 주 뵐게요. 행복한 추석 되십시오. 감사합니다.